오늘 주식팀의 정상윤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식 투자가 여러분들이 이 뭐냐 이렇게 하실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 특강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 큰 변화가 올해 시작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LG U+입니다. 자, 보통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SK텔레콤, KT, U+ 이런 거 말씀드리면 하품하시죠? 되게. 네, 왜냐면 되게 가지고 그냥 지긋지긋하게 홍보하는 종목이니까. 물론 우리가 3대 통신 사업자입니다. LG텔레콤 뭐 매년 배당 잘해주는 종목이고, 보통 안정형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한테 그런 분들, 좀 장기적인 호흡이 기신 분들이 SK텔레콤을 좀 매수하신 경우가 있죠. 자, LG U+가 요즘에 좀 약간 좋긴 하지만 또 어쨌든 이런 통신주 인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이미 성장성이 정체에 달했기 때문에 큰 퍼포먼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종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LG U+가 또 항상 또 이 통신 사업자 SK텔레콤하고 KT 이 사이 투자군에서 항상 가장 약자였기 때문에 한때 뭐 주가가 예전에 되게 힘들었었죠. 그래서 뭐 7,000원, 8,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17,000원, 18,000원까지 왔지만 어쨌든 뭐 또 KT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죠. 그래서 그 KT도 계속 만년 횡보 종목입니다. SK텔레콤도 뭐 이건 뭐 이제 좀 파동 매매 해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호흡이 굉장히 긴 종목들이기 때문에 보통 LGU+, KT, SK텔레콤, KT 이런 거 매수 추천해주면은 욕먹기 좋습니다. 특히 급등주 또 짜릿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쳐다도 안 보는 종목들이 이 세 종목인데 제가 이 중에서도 LGU+를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 LGU+의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U+ 어떤 재료가 있나요? 요즘 여러분들 통신사업자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용을 펼치는 회사가 바로 LGU+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개막되면서 5G, 우리나라에서 현재 5G 상용화 가장 먼저 하는 회사가 LGU+였죠. 네, 중국 장비, 화웨이 통신 장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말들 많았고 했지만 어쨌든 LGU+가 가장 먼저 5G를 적극적으로 뛰어도 전국에 현재 기지망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지금 LGU+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IoT하고 연계해갖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까지 뭐 엄청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GU+ 요즘 아예 그냥 이 회사 로고에 5G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 회사 여러분도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켜고 끄는 홈 IoT. 일단 여러분 5G가 왜 시작됐느냐, 결국은 전송 속도인 것이죠. 그래서 최대 속도가 20기가비트, 초당 20기가에 달하는 이동 통신 서비스로 전 세대인 LTE 최대 속도보다 20배가량 빠르고, 그러니까 LTE는 초당 그 전송 속도가 1기가 bps였습니다. 그러니까 처리 용량이 20배가량 빠르면서 용량도 대역폭이 커졌기 때문에 속도만 빨라진 게 아니라 예전에 그래서 3G는요 1차선이었으면 4G는 2차선, 5G는 4차선인 거여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고 동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리 용량이 100배가 많고 초지연성. 여러분도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타시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신호가 멈추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시청하는 거. 그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연성, 저지연성, 초저지연성. 그래서 지연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고 뿐만 아니라 초연결성, 늘 상시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전파 수신의 음영 지역을 최소화시켜갖고 항상 어디에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것이 강점을 꼽힌다. 이를 토대로 VR,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V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이 모든 것들이 5G라는 이 기간,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는 드디어 구현되는 것이죠. 그동안 개념만으로 있거나 로컬, 국소적으로만 냈던 것이 이제 보편화되려면은 전국적인 또는 어느 한 섹터, 한 지역 전체가 이러한 대용량, 여러분 우리가 건물 질 때도 도로부터 뚫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인터넷 관련된 서비스가 이제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산되기 위한 기반이 드디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5G가 도입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통해 갖고 뭐 큰 영화 영상 다운받으려면 1시간씩 걸렸던 것이 4G가 되면서 이제는 5분, 10분으로 단축됐고 5G가 되면 이제 1분 이내 이렇게 다운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5G까지 우리가 진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물 인터넷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자, 여러분 이게 놀라운 예가 얘기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코웨이 지금 상장회사죠. 지금 그 청정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렌탈 서비스 많이 하고 있고 방문 판매를 위주로 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코웨이가 작년에 어떠한 상품을 출시했느냐?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뮤비라는 지금 상표권을 출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거울인데요. 인공지능, IoT, 사물 인터넷에 연동되는 거울입니다. 사용자가 거울을 보면서 이건 오타가 있네요. 동시에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얼굴 상태를 진단에 최적화한 그날의 로션이나 크림을 추천해준다. 코웨이 거울 디스플레이는 우선적으로 얼굴 상태를 진단하는 기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향후 하루 날씨에 걸맞는 수분지수, 자외선 수치 등을 조합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미 IT 업계에서는 거울 디스플레이로 피부과에 가지 않고 전문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술 사례가 있다. 코웨이가 거울 디스플레이 시장에 뛰어든 것은 자사 기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왜냐면 이제 이걸 왜 했느냐, 이걸 통해서 또 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집에 있는 가전기구, 사물 인터넷 센서가 있는 가전기구, 청정기, 침대, 그 다음에 뭐 전열기구 이런 것들에 대한 다 컨트롤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울이 예전에 우리가 얼굴만 보고서 화장할 때나 이렇게 내 외모를 볼 용도였으니 이제는 거울 자체가 하나의 컨트롤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사 기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사물 인터넷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코웨이는 화장품 회사하고 이미 비즈니스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자 이게 이미 기계가 있어요. 이미 미국의 전자박람회에서도 히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거울이 설치되어 있으면요, 내가 얼굴 보는 순간 내 얼굴에 지금 수분의 분포도를 측정해줘갖고 어떠한 크림을 발라야 되는지, 어떠한 로션을 발라야 되는지 그걸 다 측정해준단 말이죠. 자, 이것만 되겠습니까? 거울만 봐도 한 곳에 날씨 정보가 나와 있겠죠. 뿐만 아니라 내 집에 있는 IoT 사물기기에 대한 어떤 핵심 정보들, 운영 상태 같은 것들이 쫙 드러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울 자체가 이제는 집안 스마트홈의 어떤 컨트롤 기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진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코웨이가 이미 그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시작한 것이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이 이 우리나라 가전시장에, 전 세계 가전시장에 지금 핵폭풍으로 지금 등장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시작될 거예요. 디스플레이만 그러겠습니까? 제가 그날 코웨이에서 가서 봤던 것도 놀라운 것은 침대였습니다. 침대 우리가 보통 부부가 이렇게 누우면 되게 남자가 몸무게가 많으니까 침대가 이렇게 기울거나 그러잖아요. 이건 매트리스가 분리되어 있어갖고 남자 여자의 허리 각도를 알아서 맞춰주더라고요. 알아서. 그러면 그런 또 센서가 또 다 정보가 입력되었고,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거나 아니면 자세가 안 좋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그 침대 매트리스에서 추출해갖고 또 디스플레이에 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병원과 연계되면 병원에 척추관련된 정보가 내가 만약 허락하는 경우에는 해서 허리 진단 서비스가 되겠죠. 더 진화하면 거울 통해서도 우리가 수시로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 원격 상담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곧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홈으로 연결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집에서 썼던 전자레인지, 가스기구 모든 것들이 센서가 들어가고 거기에 인공지능이 결합되면서 그리고 5G 통신망으로 연결되면서 이제는 그것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집을 관리했다면, 우리는 집을 항상 관리했잖아. 이제 집이 나를 관리해주는 시대는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관리했지 않습니까? 이젠 반대는 집이 나를 관리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는 것이 바로 스마트홈, 사물 인터넷, 바로 5 시대에 시작되는 것이죠. 자,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은 바로 스마트홈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단 집에서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제외하고 사무실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집입니다. 집에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하고 또 가족과 모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가전기구, 의식주에 해당된 모든 가전기구들이 이 집안에 다 밀집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차를 예약하는 경우에도 기차가 연착되는 걸 미리 알려주고 알람 시계가 제어를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에 부산을 가야 되는 경우에는 기차가 만약에 시간이 바뀌었어. 그러면 알람이 알아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도난 방지, 지갑이 주인과 떨어졌을 때는 지갑 주인에게 위치를 알려줘요. 여러분도 이게 가장 먼저 보편화된 게 우리가 스마트폰이 현재 이제 잊어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만 내 곁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 주변의 다른 기계들, 웨어러블 이 IoT들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 스마트폰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고 날씨가 인지해서 우산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보안 시스템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건강관리 시스템, 원격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는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의 가장 핵심은 이 스마트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상상이 드나요? 가전의 대혁명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에 반도체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 치킨 게임의 일환인 것이고 결국은 반도체가 더 많이 이제는 더 엄청나게 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가전기구에 반도체가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특성화 반도체로 좀 바뀌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집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거대한 센서가 돼서 우리를 또 관리해주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보편화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물 인터넷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한두 가지겠어요. 또 모든 또 이 가전기구에 센서가 들어가고 소형 PC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 또 이 보안 문제가 있으니까 사물 인터넷 보안 종목도 있죠. 그 다음 사물 인터넷도 여러분들 센서 엄청나게 종목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왜 LGU 플러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종목이 성장 가능성이 좋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LG 플러스는 아시겠지만 이미 이 5G를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시작했고 이미 또 세계적인 또 이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이 요즘 넷플릭스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저희 또 지인들도 넷플릭스 가입을 해갖고 그 VOD를 다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젠 TV가 아니라 그런 수준 높은 여러분 지금 넷플릭스가 이 전 세계 이 컨텐츠 시장에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들도 지금 넷플릭스가 연계해갖고 시장이 확산되는 걸 말입니다. 훨씬 이제는 단가도 이제 세졌고요. 이 드라마나 모든 게 스킬이 틀려졌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왜냐하면 넷플릭스에서 터지면 바로 전 세계 시청자 1억 5천 명의 시청자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컨텐츠의 글로벌화가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또 그러한 오리지널, 아주 퀄러티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세계 IPTV나 아니면 이 VOD 이런 시장에 넷플릭스가 소위 말 아마존 같은 유통업계의 아마존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가 그래서 인프라 5G 인프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 컨텐츠인 넷플릭스와 제휴를 해갖고 독점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LG 플러스가 지금 IoT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왜 LG 플러스가 이렇게 승부를 걸까요? 제가 봤을 때 LG 전체가 지금 전사적으로 LG 플러스를 중심축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강한 도전장을 좀 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마트홈 시대에 최적화된 LG그룹의 주요 기업. 자, 그러면 LGU 플러스, 자, 스마트홈 시대의 가장 최고의 것은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그죠? 여러분, 스마트홈, 내가 이제 집에 있는 가전기구를 뭘로 통제하겠어요? 컨트롤하겠어요? 컨트롤 헤드타운 이거겠죠? 집안에 있을 때는 뭐 아까 거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집에서도, 밖에서도 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기구. 결국 요 스마트폰이, 이, 소위 말하면 스마트홈의 어떤 키의 역할, 그 핵심 제어 장치가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LG그룹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LG전자가 그만큼 그동안 적자 맨날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플러스를 끊임없이 스마트폰 여러분 사실 지난 10년 동안 LG전자가 이 LG 스마트폰 갖고 별로 히트를 못 냈지 않습니까? 수익을 크게 못 냈습니다. 그래서 맞는 적자 기업으로도 이렇게 낙이 찍혀갖고 그룹 차원에서도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스마트폰에 대한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았던 결국 IoT 산업 때문에 IoT 산업을 때문에 이 LG 그룹 전체가 LG 플러스 그동안 계속 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네요. 자, LG 플러스는 가전회사 갖고 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 이 가전으로 유명하죠, 가전으로. 물론 삼성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만 가전만큼은 LG가 정말 뒤지지 않는 그런 글로벌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제품력을 갖고 있죠. 요즘 또 트럼프 특히 난리 나고 있습니다. LG전자 이미 갖고 있죠, 그죠? IoT의 가장 중요한 가전제품군을 갖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는 화장품 회사이지만 사실 이 회사가 방판 회사. 국내 최대 방문 판매 주주를 갖고 있어요. LG 생활건강에 여러분도 화장품 방판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IoT 관련된 걸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렇죠? 방문 판매 주주를 갖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입니다, 여러분들. 왜 코웨이가 지금 IoT 하느냐고 가만히 연동되는 거예요. 코웨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도 여러분 방판이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 근데 이 아모레퍼시픽의 가장 큰 경쟁자가 LG생활건강이고 코웨이 청정기 렌탈로 유명한 이 코웨이 여기도 방판 조직이 2만 명 가까운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경쟁자가 바로 LG생활건강입니다. 국내 최대 방문 판매 조직 보험을 제외한 조직을 갖고 있는데 바로 중요한 거는 지금 핵심적인 이 스마트폰 사업을 하고 있죠. 통신사업자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LG전자를 통해서 제품을 갖고 있죠. 유통조직 갖고 있죠. 뿐만 아니라 LG하우시스가 결국 뭐 하는 회사입니까? 집 인테리어 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건축자재하고 인테리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 시대에 가장 최적화된 수직 계열을 갖고 있는 게 LG그룹이에요, 지금. 그래서 LG 플러스를
시발점으로 해서 전자, 유통초지, 거기에 또 이 하드웨어까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경쟁사 볼까요? SK텔레콤이 왜 동양매직 인수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방판 조직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3,000명에 4,000명을 알고 있는데 SK텔레콤도 이제 뒤늦게 그것을 인식하고서 이제 여러분 동양매직을 인수해갖고 여기 이 동양매직 원래 가전회사죠.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들 회사인데 방판 이제 세팅하고 있지만 아직 LG그룹의 이런 수직 계열을 따라가기 아직 멀었습니다. LG텔레콤 자체가 원래 LG그룹 자체가 주로 소비지 개업이나 화학, 정유 이런 쪽에 중화학공업에 위주였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 코웨이는 지금 현재 코웨이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청정기나 렌탈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방판 조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 통신 사업자인 KT하고 손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T 이런 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거든요. 요 세 가지 요 그림만 보셔도 여러분 LG 플러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 경쟁자 SK텔레콤 대비해서 퍼도 굉장히 높고 영업이익률, 기업 가치랄지 이런 걸 보면 아직은 약세인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 LG 플러스가 이것을 아마 크게 한번 도약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진짜 굉장히 이번에 LG 플러스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룹에서 총력을 나서갖고 LG 플러스의 이 지금 비즈니스를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자, 국내 세계 최대 가전기업이 우리 삼성전자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나라 최대 판매 조직이 있죠. 삼성생명, 삼성화재, 그죠? 삼성카드. 이 세 개 조직의 판매 채널 다 합치면 여러분들 거의 5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쩌면 SK텔레콤을 손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분명히 삼성전자 인식하고 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국내보다는 글로벌에 훨씬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한류가 어쩌면 IoT를 통해서 국내에서 시작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하는 역할이 된다면 삼성전자도 분명히 이 사물 인터넷, 특히 스마트폰 홈 사업에 빅3라는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이거 연동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분명히 이쪽에 뛰어들 거 생각되는데 과연 삼성전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어쩌면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 삼성카드에 있는 방문 판매 조직에다가 이 또 IoT 관련된 것을 런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모습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성장 가능성 앞으로 이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LGU 플러스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지 않느냐. 일단 올해하고 내년까지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면서 원래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기대감으로 일단 1차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한 좋은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되면서 LGU 플러스는 여러분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물론 단기 테마주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LGU 플러스는 최소 1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절대 망할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자금을 비평을 정확히 하셔갖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아마 굉장히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LGU 플러스 더 관심을 가지시겠죠. IoT 어떠지 진화한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생기겠죠. 종목에 자금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 종목에 관심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배움의 기회가 생기는 것 또한 주식 투자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2019년은 IoT의 시작이고 그다음 본격화는 아마 2020년도 내년에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욕실에서 거울을 딱 보는데 그 거울에서 나의 상태를 체크해주고 거기도 한 구석에는 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보면 광고가 나오듯이 많은 화장품이나 날씨 같은 게 나오면서 날씨에 관련 정보, 미세먼지에 관련된 그런 또 제품 이런 것들이 쫙 나오고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광고만 좀 봐주면 또 내가 뭔가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나와갖고 있으면은 전자 알람이 내 또 출근 시간 같은 거 교통상에 맞게끔 알려주고 그죠? 시계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또 텔레비나 냉장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우리가 뭐 떨어지면은 또 사야 되잖아요. 미리 체크해갖고 배달업체 연락할 수도 있죠. 계란 같은 거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있죠. 우유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은 냉장고가 알아서 그 우리 배달업체에 알려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요즘 마켓컬리라는 또 회사가 뜨고 있습니다. 아침에 식자재를 배달해 주는데 IoT가 생활이 되면요. 이제는 거기 연락할 필요 없이 알아서 그러한 업자들한테 공급자한테 연결되면서 모든 것들이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옛날에 소설로만 봤던 것들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상 큰 생활의 변화에는요. 크게 주가가 폭등하는 게 생겨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면요. 큰 변화가 주가에 새로운 산업군이 생기게 되고 정말 10배, 20배 가는 종목들이 반드시 생겨난단 말이죠. 20년 전에 인터넷이 보급될 때 우리는 얼마나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거 기억이 나요. 이메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 번째 직장이 게임 회사였습니다. 바로 96년도였는데 벌써 지금부터
약 이제 30년, 벌써 이제 20년이 넘겠네. 20년 전에 제가 이제 직장에서 시작했을 때 이메일이 저는 게임 회사 다녔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영어로 된 이글씨가 뭐냐. 그 이메일이 있는요. 안에 보편화된 게 아니라 그냥 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았습니까? 관련된 회사. 한 메일이 결국은, 한메일.net이 결국은 이제 다음, 카카오로 바뀌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생겼잖아요. 인터넷 순위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또 흥망성쇠가 있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10년이 지납니다. 사물 인터넷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업들의 탄생과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또 흥망성쇠가 벌어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 이 IoT에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10배거, 10배, 20배 가는 급등주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팀의 종목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저희 종목들은 그런 종목들, 특히 앞으로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또 이런 사물에 대한 관련 종목들을 다 미리 발굴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최우선적으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특급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오네슈TV 전문 연구원들에게 연락 주셔갖고 한번 꼭 상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정보가 좀 도움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T, 사물 인터넷으로 바뀌는 앞으로의 신세계, 이제는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로서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G 플러스의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식TV였습니다.